who treated her at a hospital for serious bodily injuries. Ed Donahue, The Associated Press. 복싱 세계 챔피언 에드윈 발레로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인물입니다. 27전 27승 27KO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는 대부분의 상대들을 1라운드 만에 때려 눕혔으며 정형화되지 않은 독특한 복싱 스타일을 구사하는 선수이죠. 그는 두 팔을 가슴에 붙이고 가드를 거의 올리지 않으며 빠른 스텝을 활용한 인앤아웃과 공격적인 펀치러시가 일품인 선수인데요. 화끈한 경기로 베네수엘라에서 스타덤에 오른 발레로는 복싱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범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었고 선수 시절 내내 그토록 싸우기를 희망했던 파키아오와의 결전을 한 달 앞두고 있었으나 마약에 취해 아내를 살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살해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밝혀지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감옥에서 그만 최후를 맞이하였는데요. 그런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영화 엘 인카가 2016년에 개봉되어 많은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천부적인 복싱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복서 에드윈 발레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입니다. 가시죠! (1981년 12월 3일) 베네수엘라의 불레로 알토에서 태어난 에드윈 발레로. 그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발레로를 포함한 4남매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발레로는 벌이가 충분치 않았던 어머니를 도와야 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지 못했는데요. 그는 9살 때부터 학교를 나가는 대신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았고 번 돈을 모두 어머니께 드렸지만 그래봤자 끼니를 겨우 때울 수 있는 정도였죠. 그는 13살에 학교를 자퇴했고 이 시기 태권도를 배우면서 큰 재미를 느꼈지만 회비를 낼 돈이 충분치 않아 9개월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대신 자전거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선택이 발레로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가게 주인인 오스카 오르테가는 알고 보니 권투 선수 출신이었고 발레로의 사정을 알게 된 오스카 씨가 복싱의 세계로 이끌어준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오갈차비가 없던 발레로에게 체육관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코칭은 물론이고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발레로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4시간씩 복싱 연습에 매진하던 발레로였지만 그 뒷면에는 갖가지 문제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치안이 매우 좋지 못한 동네에서 자란 발레로는 어릴 때부터 길거리 싸움을 일삼는 등 행실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10번이나 교도소에 들락거릴 정도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발레로는 소매치기, 절도, 총기 소지,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가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 중 30명가량이 경찰이나 갱단에게 살해될 정도로 험악한 무리들과 뭉쳐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발레로는 언제든지 체육관에서 쫓겨날 수 있는 처지였으나 오스카 씨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레로를 극진하게 보살피며 아마추어 복싱 대회를 꾸준하게 내보냈고 발레로는 86승 6패 57KO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스승에게 보답했죠. 또한 그는 3년 연속 아마추어 전국대회 우승과 중남미 올림픽에서 우승하며 복싱 선수로서 전망이 아주 밝아 보였는데요. 그런 발레로의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때는 2001년이었습니다. 발레로는 시속 80km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자동차와 부딪혔고 6m가량이나 날아간 뒤 머리부터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과 더불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말았죠. 가뜩이나 뇌 손상이 많은 복싱 특성상 이런 부상은 복싱 선수에게 있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부터 발레로는 폭력성이 짙어지거나 남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등 예전보다 성격이 더더욱 나빠졌다고 합니다.
뇌부상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화가 많아지고 참을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발레로 선수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 그는 복싱 선수를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선수의 길을 강행했습니다. 발레로는 2002년 프로복싱으로 전향하여 데뷔전을 치렀고 1라운드 2분 만에 TKO로 승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그는 2002년에 5개월 동안 5경기에 출전하여 모두 1라운드 KO로 마무리했고 2003년에는 7경기 연속으로 1라운드 KO 승리를 거두며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신인 시절부터 발레로의 복싱은 분명 특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 두 팔을 높게 올린 자세와 다르게 어깨 밑으로 양손을 내리고 싸우는 발레로는 동체급 선수들에 비해 신체 조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대신 턱을 든 채 시야를 넓게 가져간 뒤 상대가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백스텝으로 거리에서 벗어나고 다시 들어가는 인스텝이 워낙 빨라 보다 타이트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자신의 최대 거리에서 맞추는 직선 공격은 높은 정확도로 상대에게 압박감을 심어주고 마치 송곳처럼 찌르는 듯한 펀치를 쉴 새 없이 퍼부으며 완벽하게 상대의 리듬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렇게 12전 전승을 쌓은 발레로는 세계 복싱계에서 주목받게 되었고 최고의 복싱 프로모션 중 하나인 골든보이와 계약해 미국 진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입은 뇌 손상이 발견되어 뉴욕 체육위원회에서 발레로의 경기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죠. 이로 인해 그는 골든보이 프로모션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로 2004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대신 일본 프로모션과의 계약에 성공하며 조금이나마 큰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17개월 만에 다시 링으로 복귀한 발레로는 어김없이 1라운드 KO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들도 모두 이기면서 18경기 연속 1라운드 KO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죠. 참고로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다음 경기에서 그만 1라운드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연속 KO 기록은 18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 발레로는 24승 1패의 전적을 보유한 파나마의 빈센테 모스퀘라 선수를 상대로 WBA 슈퍼 패더급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이 경기는 지금까지 강한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에게 저평가를 받았던 발레로가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는 정확한 카운터 연타로 첫 번째 다운을 얻어내고 연이어 투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키면서 1라운드 만에 2번이나 다운을 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모스퀘라가 주눅들지 않고 덤벼들면서 발레라도 생애 최초로 다운을 맛보게 되고 이에 흥분한 파나마의 관중들이 링으로 쓰레기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경기장은 금방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뜨거운 현장에 꿀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명경기를 보여줍니다. 체력 안배 따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달려들고 모든 주먹이 힘을 실으면서 연신 KO를 노려대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경기는 점점 체력전으로 흘러가고 조금씩 발레로가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어느덧 10라운드를 맞이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독한 승부를 발레로가 왼손으로 결정짓습니다. 그는 투에 이은 후속타로 모스퀘라를 그로기로 몰아넣고 심판이 TKO를 선언하면서 드디어 세계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죠. 가난과 범죄에 찌들었던 삶에서 벗어나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된 발레로. 그는 1차 방어전에서 1라운드 TKO로 승리하고 2차 방어전은 과다출혈에 의한 8라운드 TKO 승리, 그리고 3라운드와 7라운드에 모두 TKO로 승리하면서 타이틀 4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상대들을 모조리 KO로 물리치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간 발레로. 그의 어마어마한 펀치력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화제로 떠올랐고 과거 에릭 모랄레스와의 스파링에서 코뼈를 부러뜨린 것이 알려지면서 발레로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는 프레디 로치의 눈에 띄어 파키아오의 스파링 파트너로 초청되고 조국인 베네수엘라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나 이런 유명세가 발레로에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 여자와 마약에 깊게 빠지게 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잠잠했던 폭력성이 다시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서는 경기 수를 줄이거나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발레로. 하지만 그는 오히려 훈련량을 늘리면서 더욱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한 체급을 올려 WBC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에 도전합니다. 바디 투 찔러 넣고 빠져버리는 발레로. 압박을 통해 코너로 몰아넣은 뒤 번개 같은 연타를 때리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유자재로 거리를 조절하며 챔피언을 압도하는 발레로. 던지는 족족 유효타로 들어가지만 상대인 피타루아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이트 치고 빠지는 동시에 앞손 훅으로 다운 빼앗는 발레로. 시간을 주지 않고 소나기 펀치를 쏟아내면서 두 번째 다운을 얻어내고 마지막까지 거칠게 몰아붙이며 완벽한 승리에 성공합니다. 어김없이 KO로 마무리 지으며 두 체급 챔피언에 등극한 발레로. 그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파키아오와 더불어 다른 유명 복서들과의 매치를 갈구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것이 드러나며 세간에 충격을 안깁니다. 보시다시피 발레로의 상태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약에 점점 더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했고 훈련과 경기를 거듭할수록 뇌의 데미지가 심각하게 쌓여갈 뿐이었죠. 이로 인해 발레로는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큰 경기들도 모조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대신 그는 2010년 2월 멕시코에서 안토니오 드마르코를 상대로 타이틀 2차 방어전을 가집니다. 조금씩 압박해가는 발레로. 드마르코의 팔꿈치에 이마가 긁히지만 심판이 놓친 것 같습니다. 주먹을 섞지 않으며 침착하게 기회를 살피는 드마르코. 치열한 두 선수의 탐색전. 순간 타이밍을 잡아보지만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이어지는 공격들도 통하지 않으면서 발레로답지 않은 1라운드가 흘러가는데요. 감각을 찾은 발레로가 조금씩 거리를 잡아가고 숨막히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1라운드가 끝납니다.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발레로. 키와 리치의 열세를 빠른 스텝으로 극복합니다. 방어에 치중하는 드마르코. 패링 후 원투가 들어가는데 발레로가 팔꿈치를 어필합니다. 잠시 경기를 중단하는 심판. 발레로의 이마가 심각하게 찢어진 상황인데요. 경기를 끝내도 될 정도의 부상으로 보이지만 시합은 다시 재개되고 오히려 발레로는 더욱 저돌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마우스피스가 빠졌음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발레로.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보니 드마르코의 팔꿈치 공격이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흥분한 듯한 발레로와 방어에 치중하며 이따금씩 유효타만 노려보는 드마르코. 계속되는 거친 공세에 드마르코의 가드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고 기세에서 밀리면서 주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리듬을 타며 적극적으로 앞손 활용하는 발레로. 시간이 흐를수록 발레로의 움직임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잔발 스텝 밟아주면서 스트레이트 맞추는 발레로. 간헐적으로 유효타를 사용하지만 단단한 맷집으로 이를 버텨내고 인앤아웃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레로가 경기를 지배해 나갑니다. 자신의 펀치 거리를 기가 막히게 집어내는 발레로. 일방적인 펀치 공방이 이어지고 이제는 드마르코의 평정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발 역전을 노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보는 드마르코. 그러나 체력전에서도 발레로가 앞서는 모습인데요. 발레로의 일방적인 흐름은 뒤집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드마르코의 코너 쪽에서 수건을 던지면서 9라운드 경기 끝에 발레로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현격한 기량 차이를 보여주며 27전 21승 27KO라는 완벽한 전적을 만들어낸 발레로. 이 경기 이후 파퀴아오와의 시합이 성사되면서 커리어 사상 가장 큰 경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발레로는 또다시 폭행으로 기소됩니다. 이번 폭행 상대는 발레로가 10대 시절부터 쫓아다닌 끝에 일찍이 결혼했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발레로는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했고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죽일 듯이 난동을 피웠죠. 이로 인해 발레로는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발레로는 9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와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병원에 있는 아내를 꿰어내 호텔에서 동숙했는데 아마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발레로의 유명세와 뇌물 덕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발레로는 코카인에 잔뜩 취한 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합니다. 심지어 그는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자신의 행동을 실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심각한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였죠. 그렇게 발레로는 수감되고
베네수엘라는 복싱 스타의 살인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인 수감 당일, 발레로는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고, 그렇게 전설이 될 수도 있었던 한 복싱 선수의 삶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폭력성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사고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이 극심한 복싱의 특성상 분명 발레로의 이상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기네스북까지 등재되었으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에드윈 발레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괴물복서 에드윈 발레로라는 영화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